제가 아까 이 앞에 대목에서 뉴스에서 유시민 작가 얘기가 좀 나온 걸 제가 들었어요. 네. 유시민 작가가 사실 지금은 2030 여성들을 음. 옹호하고 찬양하고 네. 그 남성들 2030 남성들을 비하하고 모욕 준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 지난 대선 때 저 엄청난 똥볼을 찼어요, 그 양반이. 그리고 뭐 성평등이 해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김어준 총수도요. 예. 사실은 그 양반이 우파와 이 패밀리 결합해서 그 말하자면은 그들이 결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네. 보니까 굉장히 선각자적인 발언이었어. 와, 진짜 외국에서도 그러더만 국내에서도 지금 솔직히 윤석열 정권 창출에 거의 1등 공신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 유시민 작가의 유명한 발언이 지금도 여성들에게 공격받는 게 그거잖아요. 옛날에 개혁 정당 시절인가 네. 해일이 몰려오는데 네. 조개나 죽고 있다라는 발언인데 저는 정확하게 유시민 작가가 네. 조개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몇 차례나 부인하는 걸 봤어요. 조개 껍질 예. 혹은 조개 껍데기 예. 이렇게 발언을 했고 정확한 것은 내가 회의에서 네. 해일이 몰려오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네. 조개 껍데기나 줍고 있는 어린애들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본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조개론이라고 해서 네. 크게 맞는 건 여성단체죠. 그래서 그 조개는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네네. 해서 이거를 되게 성희롱 성폭력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유시민 작가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조개론으로 조개론이 소환됩니다. 네. 여기서 저는 조개 껍질인지 조개 껍데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발언의 맥락은 명확하죠. 예. 우리가 어떤 위중한 상황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것보다 위중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소모해서 되겠는가 이런 맥락의 발언이었어요. 네. 본인은 후회하고 잘못한다고 사과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발언이 예. 그런 맥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 저는 계엄이나 예. 이 탄핵이라는 정말 국가적인 엄중한 상황에서 동덕여대 학생 10명을 면담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10분 동덕여대 학생들을 면담해서 네. 1월에 만났다고 1월 17일 예. 엄중한 상황이었죠. 예. 예, 그 상황에서 동덕여대 학생들을 면담한 그 10명의 의원들에게 저는 유시민 의원의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때가 윤석열을 체포할 그 시점 전후예요. 네, 그래서 해일이 물려 전 국가적인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 예.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동덕여대 학생들의 인권을 물론 챙길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왜 발표하지 못했는가? 왜 당당하게 이 사건도 계엄만큼이나 탄핵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면담을 해야 했을 정도로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그 당시 얘기를 했어야죠. 왜 우리가 이 시기에 이들을 만나고 있는가? 몰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그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사실 그들도 밝히지 않는 거죠.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전의 상황인데. 네. 그게 보도가 돼서 이준석 의원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또 갈라치기를 한다고 비난을 해요. 자,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이준석 의원이 그걸 얘기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걸 만난 행위가 없었다면 이준석 의원도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먼저 빌미를 준 게 누군가. 민주당 의원들이죠. 예. 그래놓고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장혜영, 박지원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나섰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준석한테 논리로 안 되는 인간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뭘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좀 말리고 싶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준석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질 것 같은 싸움에는 언급도 안 합니다. 입을 열질 않아요.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들어왔는데 그냥 이준석이 나오면은 내가 거기 맞대응하면은 같이 뉴스에 그렇죠. 오르내리니까 주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 그럼 뭐해 이겨야지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자 진성준 의원이 맨 처음에 사실은 그 출발을 끊었었어요. 예. 사건 초기에 민주당 의원 중에. 근데 그때도 사실 진성준 의원은 한동훈 당시 그 국민의힘 대표가 동덕여대 사태를 폭력은 폭력일 뿐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선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한동훈 그 대표가 먼저 치고 나왔으니 대응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판단 미스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에서 먼저 비판이 제기될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걸 옹호하냐? 예.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이준석 의원이 치고 나오니까 고민정 의원이 네. 나선 거죠. 아이고, 박지원 전 참 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위원장도 나선 거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상대 당의 혹은 상대 진영의 어떤 유력한 인사가 이걸 잡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의미로 나서면서 우리 진영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게 판단 미스인 거죠. 음. 아무리 상대 진영의 유력한 정치인이 이걸 잡았다고 해도 이 사안 자체가 정당성이 없으면 그거 옹호해서는 안 되는 그럼요. 겁니다. 그런데 사고체계가 잘못된 거죠. 아니 동덕여대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러니까요. 여기 참전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잘못된 거고 그 상황 인식 자체도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덕여대 상황을 저는 이수진 의원이나 네.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보셨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 11월 3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11월 3일부터 일어났던 11월 10일부터 일어났던 그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보셨는지 네. 얼마나 들여다 보시고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광주의 그 지역구를 둔 전진숙 의원이가 네, 네. 자기가 옛날에 학생운동하던 때가 떠올랐다 이런 말을까지 했어요. 아니, 그래 그때도 그렇게 하셨나? 그러면 동덕여대 학생들처럼? 아 정말 참.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학내 민주주의 투쟁에서 일어난 어떤 뭐 불가피한 선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옹호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 인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건 초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남학생들이 저지른 일이었다면 아이고, 전원 경찰에 바로 연행됐습니다. 예, 예, 학교가 예. 바로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을 것이고 네. 그 자리에 저는 전원 연행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다른 대학에서 학내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전원 연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대이고 여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공권력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보호와 엄호를 받고 있었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특혜에 해당하는 보호를 받은 겁니다. 네. 행위에 비추어서. 예.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신들을 오로지 피해자로서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 불법적인 행위나 가해자로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이들에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피해자로서 정당한 행위고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이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에 상당히 많은 수의 영패미들이 네. 무대에 서서 동덕여대 사태를 자꾸 거론합니다. 네, 그랬었죠. 그거 어떤 맥락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어요. 아니 동덕여대가 그 왜 전까지 탄핵에 사실 저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살린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계엄이 아니었으면 네. 이들은 여성단체 외에는 어떤 지지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국면이었어요. 네. 사회 모든 곳에서 비난과 지탄을 받고 왜냐하면 그 폭력 행위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계엄이 터지면서 예. 이들이 계엄 그 반대 탄핵 시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무대에 서고 하니까 자신들이 갑자기 민주투사가 된 겁니다. 예. 그 학내에서 그렇지. 했던 행동은 싹 사라지고 예. 우리도 이렇게 저항을 위한 어떤 행위였던 것처럼. 뭐 사회적 소수자, 약자, 네. 핍박받는 사람들 그 여러 사례 중에 동덕여대가 들어가요. 그 그러니까요. 발언을 보면은 좀 기가 막히더라고. 네. 그게 왜 나오지 싶더라고. 근데 5.18을 거론하는 거는 정말 패착인 게 예. 5.18에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행위는 예. 군대라는 사람들이 네. 무기를 들고 군대가 투입돼서 시민들을 사살할 수도 있었던 자국민을 상대로. 네. 그런 행위를 앞두고 시민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온 네. 행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덕여대는 네. 학교에서나 경찰력이나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인 위협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모여서 예. 학교를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드업의 과정이 없었어요. 너무나 좀 갑작스럽게 학생들이 과격한 행동을 한 거예요. 뭐 학생들이 네. 뭐 집회를 여는 와중인데
와가지고 뭐 그렇죠. 보직원이어서 뭐 때린다든지 그렇죠. 뭐 단전단수를 한다든지 경찰력이 투입됐다든지 못 나가게 뭐 막았다든지 네.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사실 아무 과정이 없었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군중 심리가 결합하면서 갑자기 가격한 행동을 말하자면 급발진해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5.18 민주화 운동과 비견될 행위는 아니죠. 네. 그걸 거기에 비교하는 거는 안 될 행위라고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게 멀티적 사고가 안 되면은 네. 자기들의 그 행동을 5.18에 비유할 수 있는지 이게 참 의문이긴 한데 저는 사실 그 탄핵 집회 때 마이크 잡고 동덕여대 운운할 때 와, 이거 기술 들어갔구나. 네. 누가 큰 기획자가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집회마다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동덕여대 운운하는데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지? 아니 그게 사실 효과적이었죠.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이 만나주고 예. 기자회견도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학생 그 인권 이후에. 침해에 대해서. 예.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나 하는 얘기를 보면 학생들 의견을 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학생 측 의견을 들어보려는 시도나 해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학교 측 의견은 그럼 의원들은 들어봤습니까? 아니, 학교 그러면- 측 의견 듣기 전에 뭐 사학 비리로 털어보겠다. 예. 동덕여대를 그렇게 위협했어요. 제가 박용진 의원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예. 박용진 의원이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과 방송에 나와서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네. 민주당은 PC주의를 음. 버려야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이? 네. 박용진이?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예. 민주당은 그거 절대 못 버린다. 어. 그게 본질인데 본체인데 어떻게 버리냐. 예.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궁금했던 건 예.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의 PC주의가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서 네. 민주당이 어떤 PC주의를 했다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예. 그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예. 이런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네.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사실 PC주의는 친페미니스트 행보가 저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99% 돼요. 네, 예. 그 정체성 정치에 따라서 여성은 약자니까 그다음 페미니즘 옹호하고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입니다라고 선언하고 네. 뭐 성범죄에서 미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예.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거 성범죄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야. 이런 거 다 민주당에서 했어요. 증거재판주의도 쌈 싸먹고. 네. 그런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PC주의라고 얘기할 때 네. 페미니즘 외에 사실 다른 거를 들고자 한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사실 좀 대표적으로 떠올려지는 게 없어요. 예.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이 페미니즘이라는 걸 내세워서 PC주의 하는 걸 버려야 된다라고 하든지 네. 그런데 그 자신이 그 말할 자격은 저는 살짝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이미 그 양반도 말한 적이 아, 있고 그래요? 예, 과거에 그다음에 여성할당제도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분이 좀 내세울 수 있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대선 그 경선 나왔을 때 네. 양성평등 복무제.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공약처럼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마 그것이 나는 PC주의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본인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PC주의를 얘기할 때 조금 더 그게 소신이라면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그럼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PC주의 뭐냐? 예. 폐미다. 예. 그럼 민주당이 이거 버려야 산다. 결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다. 예. 예. 전에 한번 우리 네. 이선옥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민주당은 이 페미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사실 지난 총선 때 정춘숙, 뭐 권인숙, 박지현, 박성민 줄줄이 다 이제 낙천 했거든요. 네. 뭐 아예 후보가 되지도 못했어요. 네, 네. 당원들에 의해서. 그래서 뭐 많은 부분 이 페미가 과대표된 이런 민주당 이미지가 좀 씻겨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깊숙하게 뿌리 내렸습니까? 네, 보세요. 제가 예. 진성준 의원이나 예. 고민정 의원이나 예. 민주당의 10명 면담 같은 사례를 보면 네. 그 페미니즘 네트워크가 네. 민주당 안에는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뭐 그런 일도 있대요. 뭐 네. 저기 총선 때만 되면은 여성 단체 안에서 네. 야 다음에는 이번엔 내가 되고 다음엔 너 차례야. 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성 단체 안에서. 그러니까 여성단체 출신들이 회전문처럼 예. 뭐 비례의원이나 공천을 받고 하는 것은 뭐
익숙하게 있어왔던 일인데 저는 그 페미니스트 보좌관들이 민주당 의원실에는 저는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페미니즘 네트워크라는 것은 비단 어떤 한 의원이 여성단체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보좌관들이 사실 민주당의 남자 의원들 중에서 페미니즘 운동이나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남자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저 젊은 여성 보좌관이 뭐 비서관이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 이거 하셔야 네. 표 얻을 수 있다거나 여성단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언론에 언급된다거나 또 여성단체로부터 보험에 드실 수 있다. 그리고 보험에 드실 수 있다. 페미니즘 보좌관들은 단체도 있어요. 국회 페미. 있어요? 공식적으로 활동합니다. 대자보도 붙이고 사건 있으면 그 이름으로 항의하기도 하고 성명서도 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보좌관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정확한 이름 모르겠어요. 그때 리얼돌 사태 같은데 성명서도 내고 그랬어요. 페미니즘 하려면 별도로 해야지 왜 국회 안에서 페미니즘을 합니까? 그건 저는 직업윤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 있지 말고 대중적 중도 정당인데 다 여성의 당으로 가라고. 여성단체 가든지 여성의 당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는 굉장히 저는 집요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탄핵 시위를 여성들이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상당히 민주당 진영 안에서 남성들에게도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탄핵 국면에서 아쉬웠던 것은 계엄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MZ세대 군인들입니다. 그렇죠. 전원 남성이에요. 그들이 총을 들지 않았어요.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고 시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저는 믿었어요. 우리 시대가 이제 한국 사회 민주주의 성숙도라는 게 군인이 어떠한 명령이 있어도 시민을 향해 총구를 들지 않는다는 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당시 MZ 군인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계엄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수로 그게. 이 총을 들지 않은 그 명령을 거부한 그 남성 MZ세대 군인들을 그들이 행한 이 민주주의를 소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남성들이 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위에 나온 그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 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만 얘기합니까? 우리 젊은 청년 여성 남성들이 민주주의를 지킨 겁니다. 그럼요. 남녀가 공의. 그렇죠. 연남이 공의. 그런데 그거를 여성들만의 공으로 돌리고 남성이 시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민주당 때문에 남성들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걸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그런 민주당 정치인이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이게 제가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성들을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커뮤니티나 혹은 민주당 그쪽 인사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남성들은 시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 혹은 뭐 극우나 일베들 극우나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난을 하니까 남성들이 더 우리가 탄핵은 반대한 탄핵 반대 여론은 똑같아요. 그럼요. 탄핵 찬성 여론은 똑같아요. 아니 펜코 가봐도 거기 그 회원들 중에 윤석열 욕밖에 없어요. 또 탄핵을 옹호하는 사람, 뭐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비용신 취급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남성들은 극우 일베가 됐고 여성들은 민주 수호를 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로 가서 한쪽 성별을 비난하고 몰아붙이니까 더 나가기 싫은 거죠.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좀 봅니다. 기술 들어갔어요. 찬성해도 니네한테는 못 가겠다. 이 정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 시국에 동덕여대 만나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누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폭력 행위를 해도 이건 민주주의고 여성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남성들의 폭력 행위는 폭력이고 극우라고 얘기하면 공정한 잣대를 좀 가져달라 이거예요. 그 폭력이 서부지법의 폭력 행위를 옹호하지도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는 젊은 여성들도 나가서 발언하고 하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여성들이 극우화됐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도 이른바 영한 그런 여성들도 젊은 여성들도 많이 나가요. 그 저기 저 탄핵 반대 집회에. 제가 예. 지금 이 댓글만 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을 되게 당파적으로만 여러분들은 사고하려고 하는 아유, 요즘에 경향이 요즘 많아요. 많이 들어와요. 네, 저쪽에. 어? 이 발언이 네. 우리 진영에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 이것이 사고의 첫 번째 기준이 되면 안 돼. 그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요. 일관된 판단 기준이나 네. 잣대나 이걸 네.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자, MZ세대 남성 군인들이 예. 계엄을 거부해서 계엄을 결국 실패로 돌아가기 위한 1등 공신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2030 남성들의 예. 큰 민주수월한 역할이다라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요. 아,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저는 뭐 여성들 축켜 세우고 그런 일은 안 했는데 보니까 우리 MZ 세대 군인들 그들의 역할이 매우 컸네요. 네. 예. 그러면 그걸 저는 남성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2030 여성들의 공을 인정한다면 2030 남성들의 공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한 네. 분노나 불만이 계속 누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네. 그 이수진 의원도 사실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가 아니라 네. 교육위가 주관할 사항인데 여성위가 주관했기 때문에 네. 이건 보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그걸 인정한 건 아니에요. 예. 동정여대 시위를 옹호한 것에 대해서 그 행위를 옹호하고 이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철회한 지금 게 아니라. 철회한 게 아닙니다. 아하. 그리고 대독을 통해서 동덕여대 집회가 열려요. 예. 거기에 뭐 뮤지션들도 참여하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민 서명 운동도 들어갔어요.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우리가 규탄하고 학교 측에 대한 뭐 감사나 횡령 압박. 행위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그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페미니즘 진영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집회에서 지금 이수진 위원장은 대독을 통해서 그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하겠다는 겁니다. 하하. 그건 대독을 통해서 낭독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인정하지 않은 거죠. 우리 김용민 PD 같은 분들이 네. 이 폭력 행위를 민주당이 지지하고 용인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럼요. 하니까 예. 그리고 그게 당내의 여론의 지금 지지를 얻으니까 예. 일시적으로 잠깐 보류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그래요? 지금 그게 이대남들을 지난 대선 때 통째로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걸 모르나요? 인정한 적이 없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아니 근데 그거는 명백하게 데이터로 네. 다 나오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오히려 등 돌린 이대남을 욕했죠. 민주당은. 아니 이대남 욕하면 어떻게 그들도 그러니까 N분의 일 유권자의 표를 갖고 탓을 하는 정치인들이 다른 사안에선 안 그러는데 이 페미니즘 문제만 가면 유권자를 욕합니다. 야. 얼마나 이게 잘못된 정치 행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밭을 탓하는 거죠. 등 돌리게 해놓고 등 돌렸다고 욕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하 이거 참. 오히려 계속 비난해서 오히려 고착화시켜서 얘네는 우리 안 찍으니까 이제 오히려 극우 일배몰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극우 일배몰이 했던 사람들을 그래서 당원들이 아웃시켰어요. 지난번에 그 정치인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이 안 네. 바뀌더라도 당원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죠.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그 뭐 권인숙 의원이나 정충숙 의원 같은 상당한 페미니스트를 거의 전면화했던 의원들이 공천 탈락을 하고 예. 민주당 안에서 페미니스트를 상징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없어졌다 해도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성단체 여성민우회 대표 출신인 예. 전진숙 의원이나 아, 성함 그래요? 맞죠? 예, 광주 여성민우회 대표 출신이에요. 나는 그 여성운동 양반이 하신 분입니다. 국회의원인지도 몰랐어요. 그 그런- 양반 자체를 몰랐지만 그런 분이나 예. 그 남성 인재 의원들 예. 되게 생각 없이 예. 페미니즘 뭔지도 모르면서 옹호하는 법안 발의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마사의 사건으로 그 발의했던 누구지 이병진 의원인가 그분이 있고 네네네. 최근에도 아청법 개정안 발의한 조계환 의원. 그러니까 사실 이름도 잘 모르는 남성 의원들이 예. 페미니즘 진영에서 요구하는 그런 법안들을 발의합니다. 남성 의원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젊은 페미니스트인 용해인 의원 같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입법 발의에 주력을 하겠죠. 그 지난번에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그때 용해인 의원이 그걸 추진하다가 네. 뭐 그 당내에서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말았는데 그 저거 비동간. 비동의 간접제? 그거 뭐 누구를 통해서든 또 하려고 시도하겠죠. 야, 그 진짜 선거 막판에 그거를 발표하려고 했다니까요. 네. 그 전날에 그게 알려져가지고 다 뜯어 말렸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세상에 언제든 알렸더니 할 겁니다. 지난번에 YTN에서 만났는데 모르지 않는 사이인데 쌩까더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아유, 나 이렇게 적들이 많아서 큰일 났어. 진영 안에서 이런 싸움을 한다는 게 어떤 주류적 견해와 싸움을 한다는 게 저 힘든 일이라는 걸 아는데 예. 우리 그런 면에서 용민 PD님이 굉장히 용기 근데 있게 싸우고 이게 계신 것에 저는 대해서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어떤 이념에 충실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 이게 제 나름의 어떤 삶의 신조라면 신조고 그래요. 네, 저는 예. 그래서 사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우클릭 정책 우클릭 한다고 비판들을 좀 하시잖아요. 네.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사실 2030 남성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유일하게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예, 실용적이고 페미니즘이 덜 묻고, 그렇지.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있었고 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후보가 사실 이재명 후보였는데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 대선 국면에서 그 마지막 행보가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탑페이스 나가고 예, 또한 그 뒤에 박지원 위원장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예. 당내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전략에 대한 판단 미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 제가 사랑하는 김어준 총수가 또 열심히 또 예. 푸시했잖아요.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 정책도 실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실 이런 면에서도 그 공정성을 상실한 것에 대한 분노로 민주당에 등을 돌린 예. 남성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사실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겐 있다고 봐요. 네. 오히려. 예. 왜냐하면 빚진 게 없고 그다음에 그렇지. 전통적인 386 그 의원들의 음. 과거 민주화운동 이력 때문에 자신들이 친여성적이고 여성운동과 함께했던 어떤 이력 때문에 예.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런 선언을 했던 그 네. 정서에서도 사실 이재명 의원의 그 이력이나 행보는 좀 거리가 있고 네. 이래서 오히려 그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많이 남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잃었어요. 아유. 그게 좀 사실 안타깝고 사실 지난 총선 때 그나마 민주당이 선전했던 이유가 페미 정치인들이 많이 아웃돼 가지고 그렇죠. 그 어떤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뭐 반대 뭐 그리고 뭐 비판 그 얘기가 꺾였다고 해야 될까? 좀 많이 무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 뭐 저항감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 나오면은 아마 그걸로 틀림없이 계속해서 그렇겠죠. 정확한 입장 밝히라고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여성들은 분명하게 지금 동덕여대 학생들처럼 여성을 위해달라, 여성만을 보호해달라, 네. 여성만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남성들은 사실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남성만을 보호해라, 남성에게 특혜를 달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공정하게 해라. 예. 그게 평등 아니냐. 예. 그게 차별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이 주장을 이제 좀 왜곡하거나 좀 꼬여서 듣지 마시고 예. 있는 그대로 좀 듣고 예. 불공정한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음. 혹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어떤 제도가 뭐가 있는지 네. 혹은 그런 문화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좀 시정하고 변화시킨다면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유권자의 마음을 좀 돌리려는 행위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을 설득해야죠. 그럼요. 우리가 공정학 당신들이 요구하는 여성들이 요구하는 어떤 차별 없는 세상 같은 거를 네. 공정한 정책을 통해서 시행하겠다. 그리고 이게 여성에게도 예. 불리하거나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그럼요. 예.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저는 여성 유권자를 버리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특혜나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게 어떤 성별에게든
이게 적용돼야 한다는 거죠. 폭력을 용인할 수 없으면 여성이 저지른 폭력이든 남성이 저지른 폭력이든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예. 자, 이선옥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마치고 나서 더 드시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